60세가 넘으면 몸에서 이상한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마음속 욕망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성을 보면 설레지만 음경은 예전처럼 강하게 발기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가쁘신가요? 자주 나른하고 집중이 잘 안 되며 밤새 뒤척이다가 피곤한 아침을 맞이하진 않으셨나요? 이런 모든 증상이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긴 노화의 결과이며 회복 불가능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신의 혈액질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산소와 영양소가 몸속에서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막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막힌 길을 뚫어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열쇠가 바로 부엌 구석에 흔히 있는 흰 가루, 바로 베이킹소다라는 사실입니다. 베이킹소다라고요? 그거 청소용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60세 이후 남성의 몸의 두 번째 엔진을 다시 시동 걸게 도와주는 비밀병기이기도 합니다. 산소를 뇌로 끌어올리고 혈관을 뚫고 위를 진정시키며 심지어 작은 친구의 반응까지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건 의사들조차 쉽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약이 아니고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면,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당신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베이킹소다가 그렇게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선 위에서 말한 여러 문제들의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산소가 당신의 몸 안에서 제대로 순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산도가 높아지면서 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징후는 일반적으로 숨이 차고 자주 밤에 깨고 반응이 느려지며 발기가 점차 사라지는 형태로 먼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수치로 측정하기도 전에 말이죠. 이때 베이킹소다는 단순한 알칼리 성분을 넘어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 몸은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pH 균형이 7.4-7.5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스트레스, 불균형한 식단, 약물 사용, 위산 과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혈액과 세포는 점점 산성화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은 끈적해지고 모세혈관이 막히며 산소 공급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그 결과 뇌는 흐릿해지고 작은 친구는 조용해지며 심장은 더 열심히 일하지만 에너지는 떨어지고 맙니다. 면역력은 약해지고 염증은 쉽게 침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베이킹소다가 혈액의 pH를 이상적인 균형으로 조절해주고 CO2 배출을 촉진시켜 세포가 산소를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마치 자연 정화 시스템처럼 조용히 몸속 혈액의 강을 깨끗이 씻어내며 심장, 뇌, 위장, 그리고 작은 친구의 중요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운동 생리학자들은 베이킹소다를 자연산 산소 스위치처럼 사용해 근육 피로를 줄이는 데 활용해 왔습니다. 이는 젖산 축적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 전 베이킹소다를 섭취한 사람들은 젖산 축적이 느리고 피로가 덜하며 심박수가 더 빠르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베이킹소다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학과 운동 생리학 분야에서도 실제로 사용되는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60세 이후 남성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 나이에 접어들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더 빨리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한숨 자고 나면 다시 회복되던 20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60세가 넘으면 혈액순환이 둔화되고 작은 친구의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젠 몸이 저절로 회복되길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베이킹소다가 남성의 몸을 살릴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구에 사는 66세 최준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유튜브를 통해 베이킹소다가 건강에 매우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자신의 비밀 무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씩 한 숟가락 가득 베이킹소다를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속이 편안해지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다녀오게 되어 몸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5일째 되는 날부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왔으며 불쾌한 팽망함이 지속되었습니다. 밤에는 소화가 안 되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식사 후 2시간이 지나도 속이 답답했고 심지어 왼쪽 가슴과 어깨에 묘한 무거운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의사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위산이 거의 없습니다. 소화 기능이 멈췄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루 권장량보다 4배 많은 양을 복용했고 그것도 식사 후에 마셨기 때문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 성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위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강한 산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식사 직후 다량의 알칼리를 위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액이 중화되어 버리고 음식 소화가 멈추게 됩니다. 그 결과 소화불량, 팽만감, 심지어 위궤양이나 영양 흡수, 불균형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위장이 망가지면 에너지, 활력, 그리고 신체의 반응 능력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이킹소다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만 타서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4회만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 중 최소 이틀은 쉬어야 하며 가능한 격일로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절대 식사 직후 마시지 마세요. 위산을 희석시켜 오히려 팽만감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전에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위장을 자극하여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알칼리 성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의 자연적인 산도 균형이 무너지고 면역 체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많이 자주 빠르게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정확하게 더 잘 반응합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자연 성분이며 60세 이후의 몸은 더 이상 무리한 개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몸은 단지 조용하지만 정확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신호를 보내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정직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작은 친구도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자신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60세 이후 많은 남성들은 자신의 사고가 흐릿해지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혈액순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거나 관절이 아파도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방금 하려던 말이 뭐였지? 저 사람 이름이 뭐더라? 혹은 왜 내 핸드폰이 냉장고 안에 있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그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이런 말이 떠오르죠. 나도 이제 늙었나 봐.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는 이런 노화의 징후들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는 없을까요? 과학자들은 문제의 원인이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산소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혈액의 산도입니다. 혈액이 산성화되면 뇌는 마치 이물질로 막힌 수도관처럼 산소가 막히게 됩니다. 신호는 느려지고 반응은 둔해지며 감정은 쉽게 흔들리고 밤에는 뇌파가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얕은 파동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매우 분명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잠은 깊지 않으며 낮 동안에도 멍하고 피곤하며 심지어 선교, 사고력, 의지력까지 희미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단순히 노화 탓으로 넘긴다면 뇌는 계속해서 그 찌꺼기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베이킹소다는 놀라운 역할을 해냅니다. 이 흰가루는 뇌에 직접 작용하지는 않지만 뇌로 가는 산소의 길을 열어줍니다. 구체적으로는 혈액 내 과도한 산을 중화시켜 산소 운반 능력을 회복시키고 뇌세포가 생기를 되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송가선 역시 산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베이킹소다는 당신이 깊은 수면을 되찾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고가 또렷해지고 잠이 깊어지면 남성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2세 은퇴 교사 이정수 씨는 평소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어느 날부터 아무 글자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 베이킹소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잠들기 전 10분간 족욕을 하는 작은 습관을 3주간 꾸준히 지킨 후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 내용이 다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어요. 흐릿한 기억력, 얕은 수면, 분산된 집중력, 이것들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단지 뇌가 숨쉴 공간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오늘 그 공간을 다시 여는 유일한 습관을 시작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자신감을 잃는 순간을 단지 성욕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의 시작은 뇌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근육도 관절도 아닌 바로 신호 전달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뇌가 무거워지고 피로해지면 감정은 무뎌지고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도 느려지게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 흥분, 가벼운 접촉에도 반응하던 신체의 리듬이 뇌의 피로와 함께 서서히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기능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단순한 사고의 기관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과 성적 흥분, 반응 능력을 조절하는 전체 시스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즉 뇌가 흐릿해지면 아래도 그 구조에 따라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최근 아내를 봐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몸이 반응하지 않는 자신을 보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기능 문제가 아니라 뇌와 혈액순환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베이킹소다는 조용히 개입합니다. 혈액의 산도를 중화시키고 뇌로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뇌의 피로는 사라지고 의식은 또렷해지며 감각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생각이 맑아지니 선격도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뇌의 명료함과 성기능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 흐름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따라오게 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뇌에 산소가 흐르기 시작하면 감정이 살아납니다. 감정이 살아나면 반응이 돌아옵니다. 반응이 돌아오면 자신감도 뒤따라옵니다. 남성의 자신감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몸속 깊은 흐름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힘입니다. 그 시작은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과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이 만들어줍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습관 하나가 다시 반응하는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방법, 적절한 양, 정확한 시점에 사용했을 때 몸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자연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몸이 이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이킹소다를 자연회복 습관들과 함께 실천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2가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60세 이후의 몸에 새로운 활력을 열어줄 수 있는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저녁에 베이킹소다를 탄 따뜻한 물로 족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족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이는 동서양 의학에서 모두 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높게 평가받는 고대 요법입니다. 특히 발 뒤꿈치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순환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밤이 되어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 38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 티스푼 하나를 넣고 족욕을 하면 부드러운 알칼리성 환경이 만들어져 신경계를 진정시켜 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창시 오픈 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앉아 가볍게 숨을 쉬며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해보세요. 발이 따뜻해지면 혈액은 심장으로, 뇌로, 하체로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질은 모세혈관에 남아있는 산을 중화시켜 산소가 몸 전체에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엇보다도 족욕은 깊은 수면에 이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60세 이상 남성들이 깊은 수면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면이 회복되면 호르몬도 다시 안정되고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3, 4회 족욕을 꾸준히 하세요. 많이 할 필요도 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나의 습관처럼 부드럽게 실천하세요. 어느 날 문득 알게 될 것입니다. 따뜻한 물 한 대야와 약간의 베이킹소다만으로도 전신 회복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습관은 아침에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타서 마신 직후 코로 깊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막 잠에서 깨어난 직후로 공복 상태이며 혈액이 산소를 받아들이기에 가장 민감한 상태입니다. 물을 마신 후 조용한 장소에 앉아 등받이 없이 등을 곧게 세우고 눈을 감은 채 코로 깊이 숨을 들이쉬며 배가 부풀게 해보세요. 2초간 숨을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배가 납작해지도록 합니다. 이 동작을 5분간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혈액이 흐르기 시작하고 뇌가 맑아지며 에너지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베이킹소다의 효과는 그것 자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산소가 혈액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깊은 호흡은 베이킹소다와 몸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깨끗한 공기가 세포까지 전달되고 동시에 CO2가 부드럽게 배출됩니다. 올바르게 호흡하면 몸은 단순히 산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느끼게 됩니다. 이 습관을 매일 아침 지속하면서 저녁에는 족욕을 병행한다면 당신은 두 개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는 활력으로 가득 찬 하루를 맞이하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깊은 회복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문입니다. 베이킹소다 외에도 60세 이후 남성의 몸이 안정된 알칼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품입니다. 베이킹소다만 의존하면서 식단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산을 중화하는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잘못된 식습관이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천연 알칼리 식품인 녹색 채소, 아보카도, 오이, 호두, 호박씨 등은 혈액의 pH를 조절해줄 뿐 아니라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심장을 건강하게 하며 뇌를 맑게 유지해주는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을 풍부하게 공급해줍니다. 특히 호두나 호박씨에는 아연, 마그네슘, 오메가3가 풍부해 테스토스테론의 자연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테스토스테론이 회복되면 성반응도 자연스럽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60세 이후에 몸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내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작은 양의 베이킹소다도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의 요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올바르고 꾸준한 여러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요소는 바로 운동입니다. 베이킹소다가 산소의 길을 열어주고 음식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 원재료를 공급한다면
운동은 그 피를 몸 전체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부위들, 즉 골반과 생식기를 되살리는 데 꼭 필요합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기구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발 한 켤레와 집이나 근처 공원에 몇 개의 계단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2030분 정도 빠르게 걷고 계단을 23회 오르내리세요. 걷기는 심장의 박동을 일정하게 해줄 뿐 아니라 다리, 하체, 그리고 음경 부위의 혈관을 자극해줍니다. 이 부위들은 60세 이후 쉽게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걸으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자연스럽게 약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입니다. 우리 주인은 아직 살고 싶고 움직이고 싶어 하니 나도 반응해야겠구나. 걷는 동안에는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가능하다면 아침 일찍 햇볕이 비치는 시간에 걸으세요. 아침 햇살은 비타민 D 흡수를 도와주며 이는 테스토스테론 활성화와 기분 개선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던 분이라면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무릎과 심장의 반응에 귀 기울이세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릴 필요는 없지만 산책하듯이 걷기에는 부족합니다. 목표는 피를 따뜻하게 하고 심장이 살짝 뛰게 만들어서 몸속의 흐름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회복은 과한 운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움직임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작은 가을이 매일 흘러 큰 돌을 깎아내듯 몸도 그런 잔잔하고 지속적인 걸음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김 선생님이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피곤했고 눈빛은 흐릿했으며 어깨는 언제라도 주저앉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63세, 경기도에서 큰 목공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으며 한때 가족을 지탱하는 강한 남성이었습니다. 심장병으로 첫 부인을 떠나보낸 후 몇 년을 혼자 지내다 새로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현재의 아내는 그보다 15살 어린 젊고 활기찬 여성입니다. 아내는 아직 부부관계에 대해 많은 욕구가 남아 있었고 처음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자 김 선생님은 자신의 몸이 확실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아내가 만져도 아무 감각이 없고 그곳도 아무 반응이 없다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단 한마디였지만 가족 전체를 책임져 왔던 남성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상처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나이 든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젊은 아내를 맞이한 건 제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인생의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혹시라도 저를 떠나갈까봐 두렵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진을 해보니 의학적으로는 특별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었고 심장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하체로의 혈류가 충분하지 않았고 뇌하수체, 고환으로 이어지는 전체 축이 느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깊은 수면을 거의 취하지 못했고 자주 새벽 3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식사는 고기 위주였고 채소는 적었으며 견과류나 과일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공장 사무실에 앉아 일만 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나이, 스트레스, 그리고 오랜 외로움에 의해 점점 닳아버린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시작해드렸습니다. 공복 상태의 아침에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타서 마시고 일주일에 3번만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매일 저녁에는 베이킹소다를 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고 아침 식사 후 20분간 가볍게 걷기를 병행하며 점심 식사에는 녹색 채소,
아보카도, 호두를 추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베이킹소다를 마신 후에는 베란다에 앉아 눈을 감고 9분간 코로 천천히 호흡하라고 조언 드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약이지 풀이나 산책은 아니오. 하지만 너무 절박했기에 일단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첫 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 어느 날 밤 그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 6시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습니다. 3년 넘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아내와 서로 껴안았는데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꼭 40대처럼 강한 반응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다시 감각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심장에서 아랫배로 그리고 더 아래로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 살아난 느낌이었다고. 그리고 성적인 면에서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그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되자 김 선생님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피부색은 더 밝아졌고 걸음걸이는 더 안정적이었으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력감이 아닌 폭풍을 지나 햇빛을 보기 시작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그것도 다시 발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고 아내의 태도도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냉담한 말도 없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도 줄어들었답니다. 오히려 저녁이면 같이 족욕을 하고 함께 산책도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젊은 남자처럼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반응이 있고 감정이 있고 연결감이 있기를 바랄 뿐이죠. 그리고 지금 저는 그걸 다시 되찾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베이킹소다가 무슨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가 적절한 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끝나버린 듯한 삶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회복은 약 한 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믿는 마음, 내 몸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는 태도, 그리고 매일 단 1%라도 새롭게 바꾸려는 결심에서 나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김 선생님처럼 될 수 있다고 단지 시작만 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60세 이상 남성 여러분께요. 베이킹소다는 기적이 아닙니다. 만약 이걸 모든 걸 해결해 줄 약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실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베이킹소다가 며칠 만에 병을 고치고 성기능을 회복시키고 몸을 젊어지게 해줄 것이라 믿고 있었지만 결국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스스로 몸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5가지 대표적인 오해, 동시에 수많은 남성들이 무심코 빠지고 있는 5가지 위험한 함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첫 번째 오해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한 남자는 빠르게 효과를 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꼭 아셔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활력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회복은커녕 위화감,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티스푼 반 정도만 하루 건너 한 번 마시는 것으로도 몸에 충분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마시거나 어떤 분들처럼 하루 2-3번씩 마시게 되면 위산이 희석되고 체내 균형이 무너지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남성의 몸은 적은 양, 꾸준함, 안정된 루틴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기억하세요. 강하다고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충분하고 꾸준한 것이 진짜 열쇠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베이킹소다를 약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병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를 죽이지도 않고 인슐린이나 혈압약을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베이킹소다는 단지 몸이 스스로 조절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내 환경을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마치 집안에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들이기 위해 창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창문을 여는 것은 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집이 스스로 마르고 밝아지고 깨끗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창문을 열어줄 뿐입니다. 나머지는 당신의 몸이 스스로 해내야 하는 일이죠. 단, 당신이 그 기회를 준다면. 세 번째 오해는 많은 사람들이 베이킹소다를 식후에 마시면 소화가 잘 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위는 강한 산을 분비해 음식을 소화하는데 이때 알칼리 성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산이 중화되어 위의 소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는 팽만감, 트림, 소화불량이고 장기적으로는 위염이나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최 씨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식후에 베이킹소다를 마셨고 결국 위 기능이 거의 멈춰버렸습니다. 베이킹소다는 반드시 공복 상태, 아침에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과도한 산을 중화시키고 위장작용을 부드럽게 도울 수 있습니다. 소화 중일 때 사용하면 오히려 그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오해는 고혈압 환자도 베이킹소다를 아무 제약 없이 마셔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베이킹소다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과다 섭취하거나 조절 없이 복용할 경우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고혈압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혈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용량과 시간, 몸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혈압은 조용히 변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실수이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베이킹소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베이킹소다는 하나의 고리일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다른 것들과 함께 할 때입니다. 알칼리 위주의 식사, 깊은 수면, 꾸준한 산책, 안정된 마음, 그리고 곁에 있는 아내와의 따뜻한 감정, 오랜 세월 동안 마모된 몸 전체 시스템을 되살릴 만큼 강력한 단일 요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요소들을 조금씩 연결하고 실천한다면 베이킹소다, 음식, 호흡, 족욕, 가벼운 운동, 당신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흐름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이킹소다를 현명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자신의 몸에 책임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정확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대로 실천하면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심장 박동에서, 호흡에서, 그리고 가슴 속에 다시 살아나는 감정에서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생명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내면의 불꽃을 다시 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이 영상의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지금 당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희미하지만 따뜻한 희망의 불빛일 수도 있고 아직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작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저 이 몇 분 동안 귀 기울인 후에 한 번의 깊은 숨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 여정의 어느 지점에 있든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몸은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몸은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아주 작은 신호, 올바른 습관, 약간의 인내와 당신 자신으로부터의 따뜻한 사랑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베이킹소다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 긍정적인 시선, 그리고 매일의 가벼운 실천과 함께라면 당신이 오랫동안 닫혀 있다고 믿었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반응의 문, 연결의 문, 생명력의 문,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여전히 온전한 남자다. 라는 믿음의 문. 비록 60세를 넘었고 몸이 한때 느려졌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께 작은 영감, 새로운 빛, 혹은 단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드렸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단 한 줄의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그 한 줄이 지금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또 다른 한 남성에게 커다란 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건강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의 내면에 숨어 있는 믿음, 에너지, 그리고 용기를 다시 깨우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강건한 마음, 그리고 새로운 삶의 영감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따뜻한 물 한 잔, 깊은 숨 한 번, 그리고 당신의 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